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어저께 영상에 이어서 오늘은 거기 추가적인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중국 GDP가 지난 3분기께 이제 상승해서 나왔다. 예상치보다. 그래서 4분기도 뒤통수를 칠 가능성이 높고 많은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예상했던 거와 다르게 시장 방향이 설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브릭스의 성장이 돼야 예, 브릭스가 오히려 G7보다 확장을 해야 우리가 원하는 가상자산 시장에 그런 환경이 조성된다. 그리고 지금 현재 흐름이 그렇게 조성되고 있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국을 응원한다기보다는 객관적으로 이게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중국에 관한 뉴스나 이런 걸 좀 민감하게 좀 생각을 하는 편인데 어저께 이제 제가 그 영상을 올리고 나서 중국에서 나오는 근거 자료들은 가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근거 자료를 제가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중국 기사 사실일까요? 근데 이거는 이분이 비아냥거리자는 의미에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로 궁금해서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냐면 중국에 관련해서 가짜 뉴스나 막 물건도 막 엉터리다 이런 프레임이 우리한테는 있잖아요. 근데 예전과는 좀 많이 달라요. 아시겠지만 이번에 중국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량도 BYD가 테슬라를 이겼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모바일 폰도 중국 시장에서 기존에 이제 제가 알기로는 애플 아이폰이 판매량이 가장 높았었는데 화웨이가 이번에 1등 먹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이거는 다 나와 있는 사실이에요. 중국인들이 중국 기업 위주로 재편해서 움직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근데 기자 전문가 새겨 듣고 봅니다. 늘 감사합니다. 뉴스는 뉴스일 뿐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뉴스가 나오고 나서 그저께 뉴스가 나오고 나서 어저께 이제 10월 19일 날 무슨 뉴스가 나왔냐면 중국 3분기 경제 성장률 반등 조짐에 미 월가 전망치 줄 상향. 보세요. 이거는 미국 월가까지 껴있는 거예요. 미국 월가의 금융 기업들도 전망치를 긍정적으로 내놓기 시작합니다. 이러면 또 유튜브에서 경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좋을 겁니다라고 또 얘기를 할 겁니다. 전달을 또 할 거예요. 그냥 그 사람들이 전문가가 아니라 그냥 1 플러스 1은 2라고 생각하는 그냥, 예, 그런 이 개념으로 세계 경제를 보는 사람들이에요. 어저께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맞는 얘기긴 한데 10년에서 15년을 본다. 먼 훗날 얘기라고 이제 그런 분도 별의 별 사람이 다 있어요. 제가 2018년도에 이제 중국이나 이런 거에 관해서 얘기했던 것도 근거 자료를 토대로 해서 얘기했던 거지 제 그냥 피셜이 아니에요. 저는 피셜을 필 때 항상 근거 자료를 이제 기반으로 하는데 이런 거죠. 이제 수십 년 동안 쌓아왔던 한국인의 이 정서에는 중국에 관한 의식이 있어요. 가짜다, 거짓이다, 망해야 돼, 이런 것들. 근데 보세요. 로이터 연합통신의 객관적인 자료로 나온 거예요. 18일 날. 월스트리트가 종합적으로 중국의 2023년도 경제 성장률에 관해서 예측을 하는데 자, 이 기업들이 예측을 합니다. 이거는 중국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중국에서는 베이징에서는 중국 본토에서는 5% 그러니까 올해 5% 전망을 했는데 이번에 시티그룹 어딘지는 아마 아실 거예요. 유택의 시티그룹도 GDP를 상향합니다. 5.3%로 그리고 보시면은 기존에는 5%에서 5.3%로 상승시켜요. 그리고 JP모건은 JP모건하고 노무라 증권 자 여기 5.2와 5.1 그리고 골드만삭스는 자 5.4에서 5.4%에서 5.3%로 약간 낮춥니다. 이 얘기는 대부분의 그냥 일반적인 경제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5% 이내 4.5 몇 프로 정도 있죠. 4.6에서 더 점점 쇠퇴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금융 세력의 최상부에 있는 여기서 이런 발표를 합니다. 과연 이게
객관적이지 않은 자료일까요? 그냥 중국에서 나온 단지 조작이 가미된 그런 자료일까요? 예. 그러니까 잘 보셔야 된다. 이 필터링에서 잘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대만에 관한 얘기도 뭐 미국이 그러니까 중국이 뭐 대만을 뭐 침공해서 뭐 전쟁이 일어날 거다라는 얘기랑 그러면 뭐 미국이 가만 안 있을 거라는 얘기가 이게 한국인의 의식의 대세 프레임이에요. 미디어가 그렇게 만들어놨어. 근데 제가 말씀드릴까요? 이미 이거는 끝났어요. 예. 이미 이 얘기는 끝났어요. 자, 그거는 나중에 보시고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거냐면 이 고정관념이라는 게 내가 살아가는데 이런 되게 방해하는 게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이 고정관념은 왜 깨기 어려울까? 왜냐면 수십 년 동안 그 정서가 있었으니까. 저는 제가 중국에 관해서 좀 다르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이 진공청소기랑 드론 있죠. 진공청소기. 특히나 이 로봇 청소기 있죠. 로봇 청소기. 로봇 청소기가 거의 대부분 다 중국에서 넘어옵니다. 근데 그게 성능이 되게 뛰어나요. 쓰시는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지금은 로봇 청소기 보면 사람이 손가락 까딱 안 해도 자기가 먼지통 다 비우고 물통 그런 것까지 다 정리하고 진짜 걸레질 뭐 청소기 갖고 왔다 갔다 할 필요도 없고 지금 현재 그래요. 예. 근데 그게 다 중국 기술이잖아요. 거기다가 전기차도 계속 성장을 하잖아요. 지금은 중국 내수 시장에서 머무르지만 이게 나중에 품질이 여기서 조금 더 아마 상승하면 아마 전 세계로 뻗칠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아마 중국 전기차를 향후 몇 년 내에 되게 많이 보게 될 수도 있어요. 품질은 점점 상향되니까. 예. 그리고 제가 보니까 반도체 관련해서도 미국에서는 제재한다고 하는데 자금률이 지금 현재 62%까지 올라가 있어요. 그럼 시간이 여기서 지나면 지날수록 과연 어떻게 될까? 그럼 과연 브릭스는 어떻게 될까? 이런 거를 객관적으로 인지를 해야 돼. 저는 제가 중국에 관해서 이런 얘기를 하면은 구독자 떨어지고 저 욕할 사람 많은 거 알아요. 근데 저는 이 프레임을 2018년부터 계속 해왔던 사람이고 중간에 뭐 말 바꾸기 안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이대로 합니다. 예. 그게 제 성격이고 그 스타일이에요. 코인에 관련해서도 그레이스켈 자산운용사 망한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거기다가 이제 DCG 그룹 망한다고 미디어가 프레임을 씌우고 거기 관련한 코인들에 해서 막 그런 얘기들 나올 때 수많은 유튜버들이 뭐 비트코인 캐시 뭐 이더리움 클래식 뭐 쓸모없다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끝까지 보면은 결론값은 반드시 나올 거라고 얘기를 했었죠. 예. 한번 보자는 거죠. 나중 가서. 유튜브 영상 자료에 검색하면은 누가 뭐라고 언급을 했었는지 다 나와요. 기록이 전부 다. 예. 그러니까 흐름을 진짜 모르는 사람, 큰 줄기를 모르는 사람은 중간에 이렇게 말을 바꾸겠죠. 예. 뭐 상황에 따라 말이 바뀔 수도 있지라고 하겠지만 그거는 싸구려입니다. 자, 여기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질문해 주시는데 나중을 위해 이더리움 2개를 XRP로 바꾸는 것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라고 이제 저한테 이제 질문을 주시는데 제가 이 선생님한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딱 이래요. 여기 보면 싱가포르의 국부펀드인 테마섹이 거의 대부분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DBS 뱅크라는 세계 최대 디지털 은행이 있어요. 근데 이 은행에 지금 리스트되어 있는 코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하고 비트코인 캐시, 폴카닷, 에이다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보세요.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은 누구나가 다 100% 인정을 해. 근데 XRP는 지금 뭐 항소에 걸렸다 이래가지고 뭐 인정을 잘 안 해. 근데 여기에 사실 반전 드라마가 있는 거예요. 반전 드라마가 여기에 있는 거라는 거죠. 여기에 이제 코인 투자에 진정한 묘미가 있는 거죠. 네. 뭐 소송에 걸렸다, 뭐 항소했다, 시간 끌기, 기타 등등. 네? 가격은 안 올라가. 여기에 이제 진짜 묘미가 있는 게 왜 영화도 뻔한 스토리 내용이 있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반전 영화 같은 게 오히려 나중에 뒤통수를 치면서 더 재밌잖아요. 위믹스도 업비트에 상장하면 그게 진짜 큰 뒤통수거든요. 그러면 진짜 재미난 코인이죠. 네? 진짜 재미난 코인이죠. 클레이도 욕을 지금 제가 보니까는 카카오가 욕을 바가지로 먹던데, 응? 많은 사람들은 아마 손절하고 떠날 겁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야. 위믹스의 뒤통수 맞고 클레이의 뒤통수 맞고 XRP의 뒤통수 맞고. 응? 근데 한 번으로 족하지 두 번, 세 번 당하면은 그거는 진짜 바보죠.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래요. 누구나가 인정하는 이더리움이에요. 근데 그 이 선생님께서 공부를 좀 해보시고 영상 한두 개 보고 판가름 내지 마시고 공부를 좀 해보시고 바꾸셔도 저는 뭐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XRP든 여기 나와 있는 비트코인 캐시든 폴카닷이든 에이다든 다 똑같습니다. 예. 제 견해는 그래요. 다 각자의 기능이 있는 거고 고유의 포지션과 역할이 있는 거지. 뭐 비트코인이 왕이니까 너만 뭐, 예,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이 친구가 들어갈 포지션과 자리가 있는 거고 장기 말에 말판 자리가 있는 거고 이더리움이 스마트 컨트랙으로 할 부분이 있는 거고 XRP가 할 기능이 있는 거고 자산으로서의 페이먼트로서의 비트코인 캐시가 하는 영역이 있는 거고 인터체인 코인으로서 폴카닷이 할 영역이 있는 거고 스마트 컨트랙 기능을 가지고 있는 에이다가 이더리움하고 경쟁한다가 아니라 이 친구는 이 친구가 할 영역이 있는 거고 저 근데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도 비슷한 거죠. 베리 실버트가 과거에 니어 프로토콜을 한번 립을 좀 강하게 많이 한 적이 있어요. 좋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가격이 아마 터무니없어서 실망한 분들이 아마 되게 많을 겁니다. 근데 이런 거예요. 이 위메이드라는 회사가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그렇게 동네 구멍가게가 아니다. 어. 게임 산업, 그러니까 동아시아에서 그것도 게임 쪽에서는 아마 도드라진 행보가 아마 있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저희 이제 생각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니어 프로토콜이 예전에 파트너십을 맺은 적이 있었어요. 니어 프로토콜이 어느 정도 급이냐면 알트코인들도 이제 이 거래소에서 장난을 칠 수 있는 잔잔바리 코인들이 있어요. 그런 급은 아닙니다. 얘도 이제 중형급이에요. 예. 제가 시총은 모르겠는데 검증이 된 코인이에요. 검증이 됐기 때문에 위메이드가 파트너십을 발표했던 거고 니어도 위메이드를 인정했기 때문에 이 파트너십을 발표를 했겠죠. 저는 근데 이런 관계를 좀 중요시하는데 제가 이제 한 가지 보여드리면 이 구글이 있어요. 이거 하나만 더 보여드릴까요? 구글이 있어요. 이때가 2024년, 2022년이었어요. 그리고 올해 3월 달에 한 번 더 아마 기사가 있을 겁니다. 찾아보시면. 구글 클라우드랑 니어 프로토콜이 파트너십 관계예요. 예. 아니, 구글이 어떤 회사입니까?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미국에 국한된 회사가 아니에요. 구글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런 회사랑 니어가 그러니까 일정 선을 넘어선 확실히 검증된 코인이란 얘기죠. 근데 뭘 걱정을 하세요?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예. 그냥 세력이 가격은 알아서 올려놉니다. 예. 이거는 뭐 작년 기사지 않냐? 코인 가격은 이런데 이거는 대중 생각이고 올 3월 달에도 되게 중요한 게 아마 여기 구글 클라우드 블로그에 기사가 아마 올라가 있을 거예요. 괜찮은 코인인 거고 여기 이거는 지금 현재 고령화에 관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내년 서울 공립 유치원 교사 안 뽑는다. 이 뭘 의미할까요? 네, 고령화, 인구 감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온다. 공립 유치원 이거는 교사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에요. 시장 파이가 경제 규모가 줄어드는 거예요. 네. 아니 이게 유치원에 그러면 이게 뭔 얘기랑 똑같냐면 이 유치원 교사 안 뽑는 거는 그럼 유치원에 국한되게 교사 밥그릇만 건드리는 거 아니냐.
그냥 단순하게. 응? 그럼 이게 뭔 얘기냐면 어떤 사람들은 그럴 거야. 어? 쌀 못 사면은 라면 먹지. 이 똑같은 얘기죠. 단순하게 해석을 하지 말고 이 유치원 교사부터 안 뽑는다는 얘기는 점점 올라가죠. 초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로 점점 없죠. 여기 다 교육직에 계신 분들 다 잠정적으로는 다 영양권에 들어가고 시중 경제 있죠. 현물 경제. 여기도 파이가 축소하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제가 그래서 인구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예전서부터 얘기를 했었죠. 예. 근데 지금 뭐 미디어는 중국 인구도 뭐 고령화다 뭐 어쩌고저쩌고 중간중간에 하면서 이제 대중이 휩쓸리는데 그래도 여기는 인구가 어차피 많기 때문에 준다고 그래도 응? 그 파급력이 우리나라나 대부분의 선진국들보다는 그래요. 제일 시급한 문제는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아마 빨리 이 파급 효과가 올 겁니다. 생각보다 아마 빠르게 이 영양 정권에 들어갈 거예요. 현물 경제는 생각보다 빠르게 아마 냉각기로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뭔가 통일이라는 그런 게 중간에 그 프레임이 이입이 안 되면 아마 이대로 아마 흘러갈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안에서 경제 행위를 못하게 될 수도 있고 돈 버는 게 수익률이 쭉쭉 급감하는 그런 상황. 현물 경제에서 하루에 뭐 예를 들어서 라면을 500그릇 팔던 집이 예를 들어서 200그릇 판다. 물가는 올라가고 인건비는 올라갔다. 순수익률은 당연히 떨어지죠. 그러면 폐업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 거 한마디로. 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가자 파괴가 정답 아냐? 중동의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 확산. 예전에도 제가 이거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미국 입장에서 이 불쏘시개를 잘못 건드리면 더 사단이 납니다. 이 개떼같이 이 완전히 그냥 그죠? 이 아랍 연맹 뭐 무슬림 여기랑 분쟁을 해야 되는 건데 대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응? 미국이 그 정도로 지금 그렇게 에너지가 많이 남아 도나요? 지금 현재 상황이? 예. 이런 얘기를 해도 아마 저를 욕을 할 거야. 대부분의 그 한국에 계신. 근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렇게 10년에서 15년 후에 얘기라고 얘기하는데 2018년에는 제가 중국 얘기하면은 그냥 대부분이 다 저한테 이제 조선족이라고 했었어요. 그게 이제 바뀐 거지. 시간이 흘러가면서 2022년이 되고 그러면 이게 2024년이 되고 5년이 되면 이게 발등에 이제 불이 떨어지면 그때 2018년에 찰리 브라운이 이 얘기 했었는데 그 사람이 뭔가를 알고 있었구나. 이게 우연히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거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코인 시장에 관련해서도 이게 그냥 일시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해듯이 일시적으로 올랐다가 꺼지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주식 시장을 아마 덮어버릴 거예요. 나중에 어느 순간이 되면 거기서도 아마 세금을 더 먹을 게 많을걸요. 아니 현물 경제가 축소하는데 주식 시장에 있는 현물 경제 기반한 회사들은 수익률이 날 수 있을까요? 영업이익이 날 수 있을까요?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정부는 세금을 못 걷고. 이거는 한국 얘기가 아니에요. 한국에 국한된 얘기예요. 전 세계가 마찬가지예요. 다. 세금을 어디서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한국 아랍에미리트 이 와중에 이스라엘 전쟁이 있는 와중에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는 어디랑 가깝냐면 브릭스랑 가까워요. 중국하고 러시아랑 가깝습니다.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타결 중동 첫 FTA 열었다. 한국이 이 프레임에 다리를 걸칩니다. 근데 이것도 예의주시해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전형적으로 미국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대중시선이고 위에 있는 정치 체계에서 이제 상부에 있는 사람들은 다변화를 시키는 거죠. 예. 그런 포석으로 보시면 그래서 언제 노선을 갈아탈지 몰라요. 사람들이 뭐 본인들 시각에서 생각하는 거랑 이제 기업인들 정치 엘리트들은 이제 생각하는 그런 게 좀 다르기 때문에 그걸 너무 내 시선에서만 바라보시는 것보다는 좀 열린 시선으로 고정관념과 이런 거를 버리시는 게 제가 보기엔 좋지 않을까. 세상이 그렇게 변해가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이. 페라리 미국에서 자동차 결제 수단으로 암호화폐. 이 예전에 이제 14일날 나온 얘기인데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한국의 국세청이든 아니면 뭐 의료보험, 그러니까 이거 뭐지? 의료보험이라고 하나요? 거기 재단에서도 요즘에 이제 지금 세금 안 낸 분들한테 국세청도 그렇고 이 탈세하신 분들 이거 뭐 걷어갈 때 지금 코인으로 걷어간다고 하잖아요. 왜 정부가 예? 그렇게 할까 지금? 코인이 한 개라도 쌀 때 하나라도 더 가져가는 게 그들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페라리, 벤츠, 혼다 이런 데도 전부 다 마찬가지일 수도 있죠. 지금 현재 코인 헐값일 때 코인이 몇 개가 있어야 페라리 자동차 한 대를 살 수가 있을까요? 비트코인. 나중 가면은 비트코인 한 개면은 페라리 세 대 살 수도 있는데 지금은 비트코인이 몇 개 있어야 될까요? 한 10개? 예. 10개는 아마 있어야 될걸요? 자, 나중 가면 이제 비트코인 한 개 갖다 세 대를 사겠지만 자, 이런 이치죠. 그러니까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스탠스를 하는 거고 니어 프로토콜 얘기를 이제 한 번 더 하려고 그러는데 자, 보시면은 웹3 사업 확장 나선다. SK CNC와 맞손. 네, 이런 데예요. 네, 이런 데니까 이제 베리가 립을 하고 본인들도 이제 투자를 하겠죠. 네. 신탁에 넣어가지고 기관 투자가들이 거기 투자할 수 있게 브리징 역할을 했던 게 이제 그레스케일이었고 CATL은 포기했는데 중국 배터리 제조사 고션 미서 공장 부지 매입 이런 기사를 한번 보세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미국과 중국이 그냥 흑백 논리로 그냥 전쟁, 분쟁, 분열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아니 미국이 어떻게 이거를 용인해? 예? 이 배터리 이쪽에서도 만약에 중국에 지속적으로 밀리면 끝나는데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제재한다고 그러는데 제대도 안 해. 이 중국 배터리 회사가 또 미국 가서 공장 부지를 매입한다. 그럼 과연 이거는 뭘 뜻할까요? 미국은 과연 원하는 게 과연 뭘까요? 또 하나를 제가 말씀드릴까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뉴스들도 되게 많아요. 예, 반도체 관련해서 되게 많아요. 그리고 하다못해 채굴 해시율이 미국이 제일 높아요. 근데 미국이 왜 높은지 아세요? 중국 채굴자들이 미국에 들어가서 채굴을 합니다. 예. 이게 미국에 용인이 없었으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없었죠. 근데 이것도 되게 아이러니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이분법 논리를 버리시라니까요. 그냥 열린 생각으로 이 기사가 왜 나왔을까? 내가 알고 있는 건 이런데. 그냥 그런 식으로 내가 뭐 막는다고 해서 막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지 않을까요? 이란, 이스라엘의 경고장 이 와중에 미국이 옆에서 이란 너네 뭐 가만히 안 둬 이러고 있는 와중인데 이란, 이스라엘의 경고장 폭격 계속하면 새 전선 열릴 것. 그러니까 미국이 들으라는 듯이 그냥 보란 듯이 이런 얘기를 그냥 막 서슴없이 이란이 해버려요. 예전에는 항공모함을 보내서 이란을 직접적으로 조지고 막 이랬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이란 뒤에는 러시아가 있습니다. 근데 러시아가 얼마 전에 극초음속 미사일을 킨자를 이란에 지원을 해줘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예전에 그러니까 항공모함이 가요. 그래서 막 전투기로 막 이렇게 조지면은 그냥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킨자리라는 이런 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극초음속 미사일이야. 극초음속 미사일이 항공모함을 조집니다. 이 시스템에서 이거를 막기가 여의치가 않아요. 그러면 저한테 그럴 거야. 세계 최대 군사력을 가진 미국인데 막 이러면서 그런 논리를 피는 분들도 있어요. 러시아를 되게 우습게 보는 분들이 있는데 러시아가 군사력으로 우주 항공 산업에서도 그렇고 장난 아닙니다. 이게 러시아 편을 들자는 입장이 아니라 그냥 객관적인 자료들이 많이 나와요. 사실은 구글링을 해보세요. 그냥 특히나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도 아니 세계에서 첫 번째로 개발을 했는데 이거 뭐 미디어에서는 서방 미디어에서는 별 볼 일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을걸요? 네. 지금 현재 돌아가는 거를 그냥 객관적으로 그냥 보시라니까요. 자, 하여튼 과거와는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란을 건들면 아랍 연맹, 무슬림 전체를 다 상대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입장에서
미국이 립 서비스만 하는 거랑 진짜 실질적인 액션을 취하는 거랑 차원이 다른 건데 그냥 한국에도 B-52 보내놓고 에? 뭘 해요? 에? 이것도 다 이 비하인드에 뭐가 있어요 사실은. 제가 여기서 얘기 안 하는 그런 것들 되게 많아요. 요것도 자 푸틴 이스라엘 지상전 경고 민간인 사상자 용납 못해. 만약에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미국에 관해서 그렇게 생각한다면 아니 그럼 우크라이나 전쟁은 왜 종식을 못 시킬까요? 응? 미국이나 러시아나 중국이나 사실은 똑같습니다. 사실은 똑같아요. 그들의 이득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지. 미국은 뭐 이렇게 뭐 전 세계 뭐 천사, 전 세계 뭐 수호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본인들의 이득을 위해서 움직이는 그냥 이익 집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러시아도 마찬가지, 중국도 마찬가지. 어쩌면 같이 짜고 치는 고스톱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이게 말 같지도 않은 얘기인 것 같지만 미국에 예를 들어서 선거가 있잖아요. 바이든 선거, 특히나 이제 내년 트럼프 선거 있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그런 것도 개입이 전혀 없다고는 말 못해요. 그게 그냥 루머가 아니에요. 자, 그리고 요즘 들어서 이제 창펑이 간간히 이제 나와가지고 이 손가락 4개를 그리면서 버드를 조심해 사람들아 계속 이러고 있어요. 이게 왜 이럴까요? 이 사람이 거래소에 계속 유치를 하려고 돈을 그런 거 같지는 않아요. 자 어쨌건 버드를 조심해라 그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에 제가 중국이랑 러시아가 이미 빨대를 꽂고 인프라 확장을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실질적인 거거든요. 부르키나 파소와 러시아는 금요일 부르키나 파소의 원전 건설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이 얘기. 자, 그래서 식량 자원, 뭐 이런 거 에너지, 뭐 석유라든가 천연가스 지원을 계속 해주고 거기다가 이제 발전 인프라까지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사업을 하는 거예요. 아프리카를 상대로 해서. 자,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프리카를 보고 움직이는 거고 미국이 몰려드는 중국 가상화폐 채굴업체 안보 위협 우려 확산 뭐 이런 얘기 여기 보면은 아니 용인을 해줬으니까 들어가서 가상화폐 여기 보면 12개 주에 중국의 가상화폐 채굴업체가 진출해 있다. 기사는 이렇게 나오는데 아니 미국에 용인을 안 해줬는데 어떻게 중국의 가상화폐 채굴업체들이 특히나 이제 비트메인이라는 회사는 어떻게 여기 들어가서 채굴을 할까요? 음? 자, 그렇다는 거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어떤 의도를 아마 아실 거예요. 계속 이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뭐 어떨 수가 없는 거고 그냥 지금까지 살아오셨던 대로 그냥 그대로 이제 사시면 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얘기 뭐 중국 뭐 경제 성장이다 뭐 브릭스의 성장이다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거에 아니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냥 그대로 사세요. 자, 뭐 이렇게까지 객관적인 자료를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러면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다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유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시던.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지금 팽배한 지금 현재 와중이긴 하지만 ETF가 언제 갑자기 뒤통수 치면서 나타날지 모르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브릭스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지 않게 1대1로는 사실 계속 이루어졌었고 중국의 성장과 브릭스의 성장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2024년, 5년, 6년, 7년 쭉 일어날 겁니다. 반대로 이제 G7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하향 곡선을 점진적으로 가면서 하향 곡선을 탈 확률이 높다라고 오늘도 말씀드리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